배우자의 외도를 잡으려다가 피해자인 여러분이 오히려 전과자가 돼서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아마 여러분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셨을 겁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피해자인 여러분이 오히려 전과자가 돼서 법정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를 잡으려다가 형사 고소를 당해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기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가장 합법적이고 가장 우아하게 상대를 응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증거 수집의 정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증거,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판도라의 상자죠. 거기에는 카카오톡, 문자, 사진첩, 모든 부정의 증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의성의 입증입니다. 쉽게 말해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걸 알고 만났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저 돌식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때 휴대폰에서 찾아낸 둘 사이의 대화 아니면 이 항변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 속의 증거를 도대체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정말 많이들 실수하십니다. 배우자가 잘 때 몰래 지문을 갖다 대서 풀었다? 아니면 평소 눈여겨본 패턴을 몰래 입력해서 풀었다? 이거 전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최소 벌금형 나옵니다. 최근 판례는 부부 사이라도 허락 없는 비밀번호 해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거든요. 그럼 합법은 언제냐? 평소 우리 서로 비밀 없기로 했잖아 하면서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내가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였다, 아니면 아예 서로 간에는 우리는 비밀번호 안 걸어요, 이런 사이다,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합법적으로 핸드폰을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캡처? 아닙니다. 본인의 핸드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겁니다. 배우자 폰에 카톡방을 열고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리면서 대화 전체 맥락을 쭉 찍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전화번호나 사진이 나오게 찍으세요. 왜냐고요? 스크린샷은 조작했다고 우기면 골치 아파지는데 동영상은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판사님이 아주 신뢰하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녹음입니다. 이 부분은 형사처벌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집중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 들어보셨나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대화 당사자냐 아니면 제3자냐. 여러분이 대화 현장에 없는데 녹음하는 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남편의 차 및 운전석에 소형 녹음기를 붙여놓는 거, 집 거실 인형 속이나 이런 데다가 녹음기 숨겨놓는 거,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아예 스파이 앱 같은 거 깔아놓는 거, 이거 걸리면요 벌금형이 없습니다. 최소가 징역형부터 시작입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물론 보통 집행유예가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벌금형이 없다는 게 굉장한 부담입니다. 재판에는 무조건 출석해야 되거든요.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목숨 걸고 얻은 증거, 이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증거를 못 씁니다. 리스크는 100인데 얻는 거는 0인 아주 최악입니다. 그럼 합법적인 녹음이 뭐냐? 내가 그 대화에 끼어 있으면 됩니다. 가장 강력한 게 자백이에요. 핸드폰 녹음 눌러놓고 배우자 앉혀놓고 추궁하세요. 솔직히 말해라, 다 안다, 누구냐? 이럴 때 배우자가 당황해서 미안해, 딱 한 번 실수였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녹음되면 게임 끝입니다. 또 하나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상간자에게 막바로 전화를 거는 겁니다. 내 남편이랑 만나는 거 다 안다 라고 따질 때 상간자가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한다? 이 통화 녹음 파일 하나면 승소 99% 확정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의 녹음은 상대방이 동의 없어도 100% 합법입니다. 세 번째는 움직이는 CCTV,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에는 운전 경로뿐만 아니라 차량에서의 은밀한 대화, 모텔 주차장 진입 영상, 이런 것들이 다 찍히죠. 물론 이거 가져오는 거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부부가 아직 같이 살고 있고 차도 평소에 같이 타고서 마트 가고 애들 태우고 하면서 공동을 관리했다, 그러면 그 차의 블랙박스 증거 확인하는 거는 그건 사회통념상 용인됩니다. 근데 이미 소송이 제기돼서 별거에 들어갔고 차를 따로 쓰고 이런 상황이다, 아니면 남편이 차 키를 숨기고 다니고 내가 열쇠 수리공 불러가지고 강제로 차 문 따고 들어가서 블랙박스 가져왔다? 이거 특수절도 자동차 수색죄 됩니다. 위험하니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혹 흥신소나 인터넷에서 위치 추적기 사가지고 차량에 붙이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위치정보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처벌됩니다. 함정 고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은데 함정이 이런 거 쓰는 거 알면서 묵인했으면 여러분도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블랙박스는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기 전에 평소에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변호사의 영역,
법원의 공권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남의 뒤를 캐면 스토킹이지만 법원을 통하면 합법적이거든요. 배우자가 모텔에 간 정황을 포착했다? 당장 그 모텔에 가서 CCTV 보여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보여주나요? 절대 안 보여줍니다. 요새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세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증거보전 신청입니다.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이 CCTV 영상 일주일 정도면 지워지니까 판사님 빨리 확보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정말 시간 싸움이니까 외도 사실을 알자마자 변호사부터 찾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는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입니다. 요새 현금 쓰는 사람 없죠? 금융 내역 보면 다 나옵니다. 법원 통해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내역을 조회하면 모텔 결제 내역, 상간자 집 근처 식당 결제 내역, 하다못해 면세점 선물 구매 내역 이런 거 쫙 나옵니다. 특히 상간자 누군지 이름도 모를 때 배우자가 누구에게 주기적으로 돈을 이체한다, 주고받고 한다 이런 거 그 은행에 사실조에 넣으면 상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합법적으로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내비게이션의 최근 목적지 검색 기록, 하이패스 통행 내역, 그리고 구글 위치 내역 기록 이런 증거만으로 상관행위를 100% 입증할 수는 없지만 부가적인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사진 찍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딱 하나입니다. 증거는 감정으로 찾는 게 아니라 법리로 찾는 것이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배신으로 바닥난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파괴된 가정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불법으로 얼룩져서 내가 처벌받는다면 그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겠죠. 여러분의 억울함은 법대로,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갚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홀로서기와 승소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훈 변호사였습니다.